좋아요, 구독. 자,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금리도 지금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방송을 이제 보시는 시점쯤에는 동결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대체적으로 그런 물가 지수는 그렇게 또 안정적이냐 이런 또 궁금증은 또 던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가도 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또 생산량이나 수익도 좋고 경기가 나쁘면은 그만큼 또 위축되는 바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박 기사님 조선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아, 뜨거워 이랬단 말이에요. 뜨거웠죠. 후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 우리는 조선의 민족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뭐 조선을 좀 계속 조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좀 갸우뚱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을 좀 계속해서 뭐 내년까지 한 후내년 2025년 상반기까지 좀 이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조선주 우리가 투자할 때 숫자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사실 실적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주받은 거 이게 2005년에서 3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장의 턴어라운드 시점 자체는 이미 작년 4분기에 나왔어요.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지금 뭐 HD 그룹부터 현대중공업그룹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성광밴드를 비롯한 이런 피팅사라든지 HSD 엔진 같은 듀얼 엔진을 만드는 쪽 그리고 뭐 본행제 만드는 뭐 동성화이팅 한국카본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유가 빠지고 그리고 수주 사이클이 작년 카타르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이후부터 뚝 떨어져 버리니까 없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실적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 본격적으로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친환경 선박 코로나 때 받아온 선박 자체가 숫자로서 그렇죠. 이런 친환경 선박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최근에 신조선가 이런 것들 보면 안 빠져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분기 제가 그 관련된 수주 데이터 얼마만큼 충족을 시켰는지 그 부분 업데이트를 좀 더 해야겠지만 최근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쉽게 있고. 빠질 만한 게 아니다. 쉽게 빠지지 않고 이쪽은 이미 숫자로 얘기 안 한다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숫자는 다 써졌어. 왜? 수주 받아놓은 거 지금 도크 채워가지고 도크 채워난 거 이제 인도해가지고 헤비테일 방식으로 돈 받아서 이런 그냥 구체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친환경 선박 21년도에 받아놓은 거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이 23년, 24년이니까 감안하면 숫자는 나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친환경 선박 관련된 수주 관련된 모멘텀 작년만큼 이렇게 카타르 쪽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일부 흔들릴지언정 그래도 갈놈갈 될놈대 올라가는 친구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오늘 완전 뭐 쏟아지네요. 갈놈갈 될놈될. 그러니까 이런 멋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네. 아니 뭐 저는 그렇고 오늘 뭐 도통 뭐 안 나오네요. 경청 모드죠. 경청 모드고 보좌관 모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얘기하고 좋은 사업 얘기하는데 굳이 제가 숟가락을 얹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선배님 숟가락 얹어가는 거죠. 오늘따라 유난히 치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그런 거 그렇고 일단은 지금 뭐 성광밴드든 STX 엔진이든 일단 이 조선은 하여튼 갈놈갈 될놈될 상황이고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가 이게 좀 치고 나가는 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 민감주로서의 위력은 유지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는 친환경 또 엔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특수가 나올 수 있냐. 또 하나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젠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한화 오션. 한화가 유독 더 경쟁력이 발휘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어제 이름 바꿨다고 그래서 훅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닥 확인하고 쭉 올라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둘 중에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주인도 없이 저러고 있다가 주인을 찾게 되고 가장 먼저 대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돈 안 되는 수주 안 받겠다. 그만큼 이제
수익성 챙겨갔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독이 좀 상대적으로 비어 있어요. 신주성과 지수는 170대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수주했을 때 공격적으로 영업하게 되면 높은 신주성과 반영해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괜찮죠. 그거랑 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죠. 예.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플랜트. 예, 그래서 이쪽도 지금 긴 차원에서는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고. 그러네요. 네. 이게 초입일지 중입일지 말입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초입이겠죠. 야,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아니 근데 네. 일단 초입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답답했던 건 왜일까요? 워낙 저가 수주와 함께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중에 드릴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좀 물려 있었던 돈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한 3척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5조 한 7조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악성이죠. 그렇죠. 이거 갖고 안고 있다 보니까 재무구조 계속 안 좋은데 그렇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닌데 팔 수도 없고 그게 지금 두 개가 다 나갔습니다. 한 개도 계약금 받고 이제 처리되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살았네. 이제 드릴이 됐네요. 예? 어디다 드립을 드릴을 네. 그렇습니다. 갈려 나갔죠.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근데 만약에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냥 조선주 하면 깔끔하죠. 그렇죠. 깔끔하죠. 네, 그래서 그냥 분할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매물대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그거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14만 원대 부근 매물 있는 거 그냥 저희는 안착하고를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꾸준히 봐야 되겠죠. 네. 끝. 네. 자, 그런데 우리 이 신병기 이사님 보실 때는 경기 민감주가 조선에만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전력도 있고 건설기계도 있고. 자, 우리 건설기계를 먼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중국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것도 많고 대형 재난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도 굴착기가 됐든 뭐든 우리 기계는 또 성능이 좋고 가성비도 좋고 또 수리 이런 것들도 다 잘 되고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기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기계는 앞에서도 우리가 일부 좀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못 팔면 미국에 팔면 되고 미국 팔다가 옆에 또 중동에 미드리스트 그쪽에 또 팔면 되잖아요. 예. 요즘 그쪽이 무지하게 핫하죠. 아니 근데 미들리스트 발음이 상당히 부드럽다. 미드리스트. 참고로 저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야, 회사를 더 오래 다녔죠. 더 선배님이시죠. 나중에 졸업을 했죠. 조기 졸업하신 게 능력순 아닌가요? 네, 지속하시죠. 계속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하면 중국 굴삭기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부 구조물 하는 진성 TC 이런 게 공식으로 딱 떠오르는데 그쪽은 요즘 약간 좀 뜸해요. 하지만 지금 전력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나가게 되는 변압기, 전력 설비 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 핫하거든요. 전선 쪽이나 이쪽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재룡전기니 하는 이런 전기 전선 이런 쪽인데 이쪽이 지금 빅사이클 맞아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 내의 제품보다도 또 이 기술 격차도 좀 우리가 있죠. 우리가 이런 쪽은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친환경 인증도 받아야 돼서 유럽 쪽이나 미국이나 따로따로 다 인증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LS 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은 다 인증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효성 중공업도 따라가고 있는데 그쪽은 모르겠어요. 제가 인증 관련돼서 일정 부분 노이즈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확실하게 이쪽은 실적 숫자 성장 이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 짱짱하게 작년에 26억 불 쌓았다니까요. HD 현대 일렉트릭만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170인가 180%였거든요. 고간도 이미 채워놨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저가 수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쪽은요. 이런 Q뿐만이 아니라 P도 올라와요. 가격도 올라오고 이쪽에 또 미국에서는 뭐가 있죠? IRA 그리고 CRMA 이런 쪽 유럽에서는 있고 일단 쌍피를 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만약에 시클리컬 딱 하나만 사라 그러면 저는 전력 설비 쪽은 무조건 포트에 끼워가야 된다.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는데 걔가 제일 짱짱하니 올라가고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요 3인방은
그냥 포트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형 아우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끌고 가면 될것 같아요. 쏙쏙 들어오네요. 3인방 형 아우. 형님 아우. 예. 형님 아우.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저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보면 또 건설기계 쪽에서 두산 밥켓? 네. 또 부산 밥배우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부산 밥켓이 아니고요. 뭐 부산 지역 아닙니다. 이게 박창현 이사는 날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고 감동을 시켰어요. 무서워서요. 네. 두산 밥켓입니다. 네, 이쪽에서도 지금 딱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지금 시구가가 영역이 다 돌파했습니다. 아우 세네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6조 들어가 있거든요. 예, 6조 대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예상이 7,800억입니다. 조금 있으면 8,000억대게 계속 늘어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주가가 싸다고 보긴 그러니까 비싸다고 보기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니까 요즘에 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인프라코어 이것도 열심히 그렇죠.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뭐 LPR 좀 인하하고 부양책들 나온다. 그러면 저 꽉 묵혔던 부동산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인프라코어도 좀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계속 경쟁력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두산 밥켓이나 LCD 인프라코어도 같은 뿌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전혀 바뀌어 있죠 지금은. 네. 두산이 빠졌어요.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빠져서. 짚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타임.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변화라든가. 거기다 또 그러면 하부 주행체 부품들도 움직이겠죠. 대표적인 게 뭐 진성 TC 저들도 아까 얘기했던 꿀럭꿀럭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나오는 뭐 대창도 안죠. 근데 이것도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중국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올 그러면 얘들이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중국 변화가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또 두산 밥켓창이라고 하는 DY 파워 이쪽이 좀 더 세고 이런 쪽인데 이런 것도 같이 한 묶음으로 같이 보셔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가 또 DY 파워도 몇 차례 또 강조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역시 그래요? 종목에 관한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따라잡을 사람이 없지 않냐. 박정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데 형님이시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종목만큼은 김민수 대표가 단연 짱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기조로 하셨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의도에서 이제 법칙은 결국 조기조로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그리고 밥 사주고 술 사주면 형님인데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직 그걸 못했어요. 밥 사주고 술 사주시면 박정희 기자가 눈빛 따로 입 따로 지금 손짓 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네요. 먹는데 진심이에요. 저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일단 카드를 먼저 받을까요? 먼저 받고 나서 저도 아직까지 밥 사주는 걸 먹어본지를 못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먹을게요. 그거. 그러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단 5명이니까 네. 카드를 좀. 삼성페이. 일단 핸드폰을 뺏고 나서 말씀하시죠. 네. 자, 여러분들께는 삼성페이가 아니라 경제 사부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꽉꽉 채워서 주식 투자 가이드 그리고 경제 해설의 진심인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경제 TV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이고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센트럴 밸류 파트너스 박창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